네, 이번 시간은 지구촌 개벽 뉴스 시간입니다.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에 대해서 실렸네요. 예, 일본이 지난 7월 1일에 플로린 폴리미드 그리고 리지스트 또 에칭가스 등 세 가지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에는 한국을 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다고 발표를 했죠. まず1点目ですが、本日の閣議におきまして輸出貿易管理令の改正が決定をされました。7月1日に発表しておりました通り、別表第3の国からアジアで唯一の該当国でありました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 한일 관계가 큰 변화가 지금 생겼습니다. 예, 먼저 일본이 이번 조치를 내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본이 내세운 표면적인 이유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 물자에 대한 관리를 잘못해서 이게 북한으로 유입되어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도움을 준다는 건데요. 근거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났죠. 실제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네. 먼저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확정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 판결에 따라 우리 법원은 일본 기업에 대해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본의 어떤 불만은 강제징용의 개인 청구권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한국 대법원이 국제법과 같은 협정을 뒤집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더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정부 간에 타결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이 한국의 새로운 정부에서 파기된 것 역시 일본 측이 주장하는 대한국 신뢰 상실의 한 요인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민간 차원에서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 불매운동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해탄의 한일 양국 간의 긴장의 파고가 높아갈 무렵에 또 공교롭게도 러시아와 중국의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었죠. 지난 7월 23일 오전입니다. 네.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 폭격기들이 함께 우리의 방공 식별구역 카디즈를 침범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러시아의 조기 경보 통제기가 두 차례에 걸쳐 우리의 독도 영공을 침범을 했습니다. 네. 이때 우리나라 전투기 18대를 긴급 출격을 해서 러시아 경보기에 20발의 성광탄을 투하하고 360발의 경고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외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고 또한 경고 사격이 이루어진 것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카디즈를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일본 방공 식별구역으로 넘어가자 일본도 10여 대의 항공 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킵니다. 그러니까 한중일러 4개국의 군용기 30여 대가 우리나라 동해상에서 3시간 동안 뒤엉키는 상황. 어떻게 보면 일초적발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네. 참 알고 보니까 더욱 놀라운 일이었네요. 중국과 러시아가 합동 비행을 한 것은 사실 사전에 다 약속되고 계획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어떤 의도로 이 도발을 감행했을까요? 예, 7월 23일이라는 시점을 잘 들여다보면 거기에 답이 바로 나옵니다. 네. 미국과 중국 간에 한창 무역 전쟁이 진행 중이죠. 두 나라는 이제 무역뿐만 아니라 대만 문제나 남진아해 문제 등으로 군사적으로도 참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한국과 일본 관계 역시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지구촌 슈퍼파워 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서로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한미일
그 집단 안보 체제 중에서 네. 가장 약해진 고리, 그 한일 간의 그 틈새를 더 버려보자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나라가 그 미국의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 대항해서 일종의 그 무력 시위를 한 거네요. 묘하게도 또 독도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는 방금 이제 수호사님 말씀처럼 한일 간의 틈새를 더 벌려보자는 그 의도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또 이게 성공을 했습니다. 독도 상공에서 행한 그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대해서 일본의 그 관방 장관은 다케시마로 자기들은 부르죠. 다케시마 그 영유권에 관한 그 일본 입장에 비쳤을 때 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뭐 극히 유감이다. 뭐 이런 뭐 항상 하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독도 영유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동안 잠잠하던 그 독도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 그 되살아난 모양새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8월 24일 한일 군사 정보 보호 협정인 그 지소미아가 파기가 되었죠. 이제 뭐 일본과는 동맹국이라는 말이 무색해졌습니다. 이제 과거사 문제가 이 외교 갈등이 되더니 이제 무역 분쟁으로 비화가 되었죠. 이게 결국 이제 군사 분야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네. 지금 이 한일 관계가 1945년 해방 그리고 1965년 국교 정상화에 비견될 정도로 큰 변곡점을 맞이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는 이 한일 관계에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제 북한이 다시 미사일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개벽지의 그 표현을 빌리면 동북아의 안보 정세가 시계 제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되었는데 북한이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미사일을 그 연속적으로 발사를 했죠. 예, 7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사흘이 멀다 하고 발사를 했는데요. 총 7일을 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아주 집중적으로 그 실험을 한 거죠. 알다시피 이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이제 대놓고 이제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있는데요. 이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핵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절대적인 혹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도전 7편 2장에 보면 어린 김호연 송도가 언제 개벽이 오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희가 해석을 하고 살아보면 알 것이다. 말을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때가 너희를 가르쳐 주느니라. 또 도전의 2편 33장에서는요. 천하대세를 세상이 가르치리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상제님의 이 말씀을 여러 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호사님 묻고 답하면서 시사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정확하게 판단하신다고 봅니다. 개벽지를 잘 읽어보시고 또한 이 세상 돌아가는 그 비결이 이 도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을 구입을 해서 탐독하시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